지금 이 순간 그대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착하게 살려 했다. 좋은 사람이 되려 했다. 먼저 배려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다. 존중이 아니라 무시다. 한 발 물러서면 두 발을 더 밀고 들어오는 세상이다. 그대는 왜 번번이 얕잡아 보이는가? 재주가 없어서가 아니다. 지혜가 모자라서도 아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가볍게 내어주기 때문이다. 이 채널은 다산의 인생학교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그는 18회의 유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 세상이 그를 버렸어도 그는 스스로를 버리지 않았다. 그가 남긴 500여 권의 글 속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이 채널은 그 가르침을 현대의 언어로 풀어 그대의 삶 속으로 가져다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어떻게 살아야 흔들리지 않는가? 어떻게 처신해야 존중받는가? 어떻게 말해야 무게가 실리는가? 그 답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찾는다. 자리를 잡아라.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과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2000년 전 성현의 공허한 말씀이 아니다.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다. 세상 사람들은 호랑이처럼 눈을 부릅뜨고 사자처럼 우르렁대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가진 자다. 말을 적게 하되 한번 입을 열면 무게가 실리는 자다. 친절하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선이 분명한 자다. 그대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많은 이들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다 결국 만만한 사람이 된다. 그러나 착한 것과 만만한 것은 다르다. 좋은 사람과 호락호락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대가 배워야 할 것은 흉악함이 아니라 위엄이다. 무례함이 아니라 단호함이다. 냉정함이 아니라 명확함이다. 이 세상은 그대의 선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대가 베푼 친절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대가 한 발 물러서면 두 발을 더 밀고 들어온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냉혹한 진실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져야 한다. 결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정약용이 그대에게 전하노니 사람의 품격은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그대를 대하는 세상의 태도가 결정된다. 이제부터 5가지를 새겨들으라. 이것은 그대가 스스로를 지키고 세상에서 존중받는 길이다. 세상에 가벼운 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말이 많다는 것이다. 묻지도 않은 것을 설명하고 필요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불필요한 정보를 쏟아낸다. 그들은 침묵이 두렵다. 공백이 불안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입을 놀려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한다.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말이 많아질수록 그대의 무게는 가벼워진다. 10마디 말로 설명하는 자보다 한마디로 핵심을 찌르는 자가 더 강해 보이는 법이다. 옛 성현께서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있다고 하신 것은 이런 이치다. 그대가 회의 자리에서 계속 말을 이어가면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가? 그대의 지혜가 아니라 그대의 불안을 본다. 그대가 논쟁에서 마지막 말을 하려 했다면 무엇이 드러나는가? 그대의 오름이 아니라 그대의 집착이 드러난다. 그대가 농담을 연발하며 분위기를 띄우려 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은 웃되 그대를 우습게 본다. 진정한 강자는 말을 아낀다. 필요한 말만 한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생각한 것의 절반만 내놓는다. 그들은 침묵이 주는 힘을 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음을 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라. 누군가 질문했을 때 즉시 답하지 마라.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새 박자면
충분하다. 이 짧은 침묵이 그대의 말에 무게를 씌운다. 설명할 때는 긴 서론을 생략하라. 핵심부터 말하고 필요하면 부연하라. 그러니까 뭘 할까 같은 불필요한 추임새를 제거하라. 이런 말들은 그대가 확신이 없음을 드러낼 뿐이다. 모임에서 그대가 말한 횟수를 세어보라. 다음번에는 그것의 절반만 말하라. 처음엔 어색할 것이다. 내가 너무 조용한 것은 아닌가 걱정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말을 줄이면 사람들이 그대의 한마디 한마디에 더 귀 기울이게 된다. 그대가 입을 열면 사람들이 집중한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이다. 특히 변명을 줄여라. 실수했을 때 장황한 설명으로 상황을 합리화하려 들지 마라.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면 충분하다. 변명이 길어질수록 그대의 책임감은 희석되고 신뢰는 떨어진다. 강한 자는 짧게 사과하고 행동으로 보여준다. 말의 분량을 절반으로 줄이되 말의 품질은 2배로 높여라. 이것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이다. 세상에 가벼운 자들이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모든 것에 즉각 반응한다는 것이다. 메시지가 오면 한순간 안에 답한다. 부탁을 받으면 즉시 알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질문을 받으면 생각할 틈도 없이 대답을 내놓는다. 그들은 빠른 반응이 성실함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다. 지나치게 빠른 반응은 그대가 한가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대에게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대가 상대방의 요구에 언제든 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그대를 만만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큰 인물을 보라. 그들은 결코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요청을 받으면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 판단할 여유를 둔다. 이것은 거만함이 아니다. 자기 존중이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귀중함을 아는 것이다. 실천 방법은 간단하다. 메시지를 받았을 때 즉시 답하지 마라. 읽었다는 것을 상대가 알게 하되 답은 최소 1시간 후에 하라. 긴급한 일이라면 예외겠으나 대부분의 일은 1시간 기다려도 무방하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그대는 더 나은 답을 준비할 수 있다. 누군가 그대에게 부탁을 했다고 하자. 그대의 본능은 즉시 네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참아라. 대신 이렇게 말하라. 알겠습니다. 제 일정을 확인하고 내일 아침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지연이 무엇을 만드는가? 그대의 시간이 귀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대가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람임을 보여준다. 그대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든다. 회의 중 누군가 그대에게 의견을 묻는다. 즉시 답하지 마라. 잠시 생각하는 동작을 하라. 펜을 돌리거나 턱을 만지거나 창밖을 잠깐 보라. 5박자의 침묵 후에 말을 시작하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작은 박자가 그대의 말에 무게를 더한다. 사람들은 그대가 깊이 사유하는 사람이라고 여긴다. 특히 중요한 것은 거절할 때다. 부당한 요구나 그대에게 손해가 되는 제안을 받았다. 그대의 본능은 미안한 마음에 장황하게 설명하며 즉시 거절하거나 아니면 불편해서 얼버무리며 받아들이려 할 것이다. 둘 다 하지 마라. 대신 이렇게 하라.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시간을 벌어라. 하루나 이틀 후에 명확하게 거절하라. 검토해 봤는데 어렵겠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박자를 늦춰라. 그리하면 그대의 무게가 느껴질 것이다. 세상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즉시 응답하는 그대를 가볍게 본다. 반면 적절한 거리를 두는 그대를 존중한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역설이다. 만만하게 보이는 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경계가 없다는 것이다.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서부터가 안 되는지 선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시험한다. 조금씩
선을 넘어본다. 그대가 받아들이는지 확인한다. 그대가 반응하지 않으면 더 밀고 들어온다. 이것은 그대의 잘못이다. 악의적인 사람 때문이 아니다. 그대가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담이 낮으면 누구나 쉽게 넘어온다. 문이 항상 열려 있으면 허락 없이 들어온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정약용이 말하노니 강한 자는 분명한 원칙이 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할지 명확하다. 이 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선을 넘으려 할 때 즉시 단호하게 명확하게 대응한다. 그대의 경계선을 정하라. 무엇이 그대에게 용납되지 않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라. 업무 시간 왜 연락은 받지 않는다. 개인적인 돈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무례한 말투는 참지 않는다. 약속 시간에 지나치게 늦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자신의 일을 떠넘기는 것은 받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세웠다면 이제 지켜야 한다. 여기서 대부분이 실패한다. 원칙은 이때 지키지 못한다. 누가 선을 넘으면 불편하지만 참는다. 말하고 싶지만 관계가 나빠질까 두려워한다. 한 번쯤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그대를 만만하게 만든다. 들어라. 경계를 지키는 것은 한 번에 결정된다. 처음 누군가 선을 넘으려 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모든 것을 정한다. 첫 번째 막지 못하면 두 번째는 더 어렵다. 두 번째를 넘기면 세 번째는 당연해진다. 그대가 이번만이라고 생각할 때 상대방은 이 사람은 괜찮구나라고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동료가 퇴근 후에 업무 메시지를 보냈다. 그대가 즉시 답한다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 대신 다음날 아침에 답하면서 이렇게 말하라. 업무 시간에 다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드럽되 단호하게. 누군가 그대에게 돈을 빌리려 한다. 그대의 원칙이 친구 사이의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라면 명확히 말하라. 미안하지만 나는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아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변명하지 마라.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라. 사과하되 굽히지 마라. 회의 중 누군가 그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말을 끊었다. 그냥 넘어가지 마라. 즉시 말하라. 제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되 어조는 단호하게. 이 한 번의 대응이 그대를 다르게 만든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다. 화를 내라는 것이 아니다.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 아니다. 냉정하고 명확하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그대의 선을 지키라는 것이다. 군자는 화내지 않아도 위험이 있고 노하지 않아도 엄숙함이 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또한 일관성을 유지하라. 오늘은 되고 내일은 안 되면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한다. 그리고 그대의 경계를 시험한다. 기분에 따라 바뀌는 원칙은 원칙이 아니다. 변덕일 뿐이다. 그대가 정한 선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경계를 지키는 것이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명확한 경계가 있을 때 그 안에서의 관계는 더 편안하고 진실해진다. 서로가 어디까지인지 알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까워질 수 있다. 경계 없는 친밀함은 언젠가 문제를 만들지만 경계 있는 친밀함은 오래간다. 그대의 선을 정하라. 그리고 지켜라. 단 한 번의 예외도 만들지 마라. 이것이 그대를 지키는 길이다. 만만하게 보이는 자들은 늘 설명하려 든다.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끊임없이 해명한다. 마치 자신의 모든 행동과 생각의 타당성을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이것은 약함의 표시다. 강한 자는 설명을 아낀다. 모든 결정의 이유를 달지 않는다. 자신의 선택에 승인을 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안다.
지나친 설명은 오히려 의심을 만든다는 것을, 자신감 있는 결정은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대가 회의에서 의견을 냈는데 누군가 반대한다. 그대는 즉시 그 의견이 왜 옳은지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한다. 통계를 들고 사례를 나열하고 논리를 펼친다. 그럴수록 그대의 의견은 약해 보인다. 왜인가? 설명이 길어질수록 그대가 불안해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진정한 고수는 어떻게 하는가? 자신의 의견을 간명하게 제시한다. 반대 의견이 나와도 장황하게 재반하지 않는다. 핵심 하나만 더 짚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로 끝낸다. 이 간결함이 힘이다. 상대방은 그 확신에 압도된다. 특히 그대의 개인적 선택에 대해 설명하지 마라. 누군가 왜 그 일을 거절했어요? 라고 묻는다. 그대는 긴 이유를 늘어놓고 싶을 것이다. 참아라. 제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면 충분하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재차 묻거든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라고 하라. 사람들은 설명을 들으면 그것을 평가하려 든다. 그대의 이유가 타당한지 충분한지 판단하려 한다. 그 순간 그대는 심판받는 위치에 놓인다. 하지만 설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대의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받는다.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게 된다. 오해하지 마라. 필요한 설명은 해야 한다. 업무상 책임이 있는 결정이라면 당연히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면 충분히 해명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필요한 설명, 방어적 설명, 승인을 구하는 설명이다. 약한 자는 이렇게 말한다. 죄송해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원래는 제 형이 모시고 가기로 했는데 형이 출장을 가게 돼서. 강한 자는 이렇게 말한다. 죄송합니다. 급한 가족 일이 생겨서 참석이 어렵습니다. 정약용이 이르노니 말이 적을수록 신뢰가 쌓인다. 그대가 한 말은 지켜지고 한 결정은 실행되며 한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그대의 무게를 만든다. 설명은 적게 실천은 많아야 한다.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욕구를 버려라. 그대의 행동으로 말하게 하라.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답변임을 기억하라.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그대는 좋은 사람이다. 남을 돕고 싶어 한다. 친절하고자 한다. 이것은 아름다운 마음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그대를 만만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어떻게 친절하면서도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가?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다. 약한 자는 베푼다. 끊임없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베푼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이 이용당한다고 느낀다. 분노한다. 그리고 관계가 깨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대가 호의를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너무 당연하게 베풀었기 때문이다. 강한 자도 베푼다. 그러나 방식이 다르다. 그들의 호의는 귀하다. 선택적이다. 그렇다고 계산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호의가 값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존중받는 방식으로 베푼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지 마라. 그대가 도울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도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택하라. 이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가? 이것이 그대가 도와야 할 일인가? 이 호의가 올바르게 쓰일 것인가? 누군가 부탁했을 때 즉시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습관을 버려라. 대신 이렇게 물어라.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어떤 도움이 구체적으로 필요하세요? 이 질문들이 무엇을 하는가? 그대가 신중하게 판단하는 사람임을 보여준다. 그대의 시간과 노력이 함부로 쓰일 수 없음을 알려준다. 호의를 베풀 때 그 가치를 인식시켜라. 그대가 동료의 업무를 도와줬다. 약한 자는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그것을 축소한다. 이것이
문제다. 그대가 그대의 호의를 스스로 평가절하 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여긴다. 대신 이렇게 하라. 도와준 후에 시간이 좀 걸렸지만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라고 말하라. 이 한 문장이 무엇을 하는가? 그대가 노력을 들였음을 알려준다. 그것이 공짜가 아니었음을 인식시킨다. 상대방은 감사함을 느낀다. 다음번에 함부로 부탁하기 어려워진다. 호의에는 경계가 있어야 한다. 도와줬다고 해서 계속 도와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부탁은 들어줬다. 두 번째 부탁이 왔다. 이때가 중요하다. 만약 그대가 또 즉시 들어준다면 패턴이 만들어진다. 상대방은 이 사람은 부탁하면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학습한다. 그러므로 두 번째부터는 조심하라. 이번에는 제가 바빠서 어렵습니다. 또는 이번에는 직접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정약용이 말하노니 감사는 인간 관계의 기름이다. 이것이 없으면 관계는 삐걱거린다. 그대의 호의는 귀한 것이다.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에게 낭비하지 마라. 진정한 선함은 약함이 아니다. 명확한 경계 안에서 베푸는 것이 진짜 친절이다. 누구에게나 베푸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무분별함이다. 선택적으로 베푸는 것이 오히려 그대의 호의를 더 가치 있게 만든다. 그대는 좋은 사람일 수 있다. 동시에 만만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 이 둘은 모순이 아니다. 오히려 함께 가야 한다. 품격 있는 친절, 존중받는 선함. 이것이 그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다. 정약용이 그대에게 마지막으로 이르노니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거만해지라는 뜻이 아니다. 냉정한 사람이 되라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대의 가치를 아는 것이다. 그대의 시간, 그대의 노력, 그대의 말, 그대의 존재가 귀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다. 세상은 그대를 그대가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으로 대한다. 그대가 그대를 가볍게 여기면 세상도 그렇게 한다. 그대가 그대를 존중하면 세상도 따라온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다. 오만이 아니라 품격이다. 5가지 기억하라. 말을 줄여라. 박자를 늦춰라. 경계를 지켜라. 설명하지 마라. 호의를 지켜라. 이것들은 작은 실천처럼 보이지만 그대의 전체 기운을 바꾼다. 그대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진다. 사람들이 그대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불편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대의 변화를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라. 이것은 그대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고 있다는 신호다. 명심하라.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존중받는 것이다.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만만하지 않다는 것은 공격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침범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아가며 그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중에는 그대의 선함을 알아보는 자도 있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자도 있다. 그대의 친절을 감사히 여기는 자도 있고 당연하게 여기는 자도 있다. 그대를 존중하는 자도 있고 얕잡아 보려는 자도 있다. 이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대가 지켜야 할 것은 그대 자신이다. 그대의 원칙이다. 그대의 품격이다.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대는 그대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자존이다. 시작하라. 오늘부터 달라져라.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다. 하나씩 실천하라. 오늘은 말을 줄이고 내일은 박자를 늦추며 모레는 경계를 세워라.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든다. 그대가 이 가르침을 실천할 때 무엇이 일어나는가? 그대의 주변이 정돈된다. 그대를 함부로 대하던 자들이 물러난다. 그대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자들이 가까이 온다.
그대의 삶의 질서가 생긴다. 평화가 찾아온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그대에게 바라는 것이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그대의 중심을 지키며 품격 있게 살아가는 것. 강하되 따뜻하고 단호하되 친절하며 원칙이 있되 유연한 사람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잊지 마라. 그대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다.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 그대 안에 이미 그 힘이 있다. 이제 그것을 꺼낼 시간이다. 가라. 그리고 만만하지 않은 삶을 살아라. 존중받는 사람이 되라. 그대의 가치를 지켜라. 여기까지 함께 해준 그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이 영상에서 나눈 이야기 단 하나만이라도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길 바란다. 말을 한 번만 줄여보라. 대답을 조금만 늦춰보라. 경계를 단 한 번만 지켜보라. 그 작은 하나가 그대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된다. 다산의 인생학교는 정약용의 지혜를 그대의 오늘에 담아드리는 채널이다.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는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상처받지 않는가? 어떻게 나이 들어야 아름다운가? 이런 질문들을 함께 붙들고 걸어가는 공간이다. 혼자가 아니다. 이 채널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찾아오고 있다. 세상에 치이고 지쳐서 찾아온 사람들, 관계에서 상처받고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 다시 일어서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그 모든 이들에게 정약용의 가르침이 등불이 되어준다. 그대도 그 빛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길 바란다. 구독은 돈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해준다. 지금 이 가르침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대가 도와주는 것이다. 좋아요도 눌러주길 바란다. 이 영상이 그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공감이 됐다면, 고개를 끄덕였다면 그 마음을 좋아요로 표현해달라. 그 하나의 표시가 이 채널을 살아 숨쉬게 만드는 힘이 된다.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린다. 다산의 인생학교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전할 것이다. 정약용의 가르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 인간 관계의 진실, 나이 들수록 단단해지는 법, 감정을 다스리고 중심을 잡는 법. 알림을 설정해두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그 가르침이 그대에게 먼저 닿는다. 먼저 읽고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 먼저 달라진다. 이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꼭 찾아봐 주길 바란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다른 영상에서도 그대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댓글로 그대의 이야기를 나눠주길 바란다. 오늘 어떤 가르침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가? 어떤 부분이 그대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는가? 어떤 것부터 실천해보고 싶은가? 그 이야기를 들려달라. 다산의 인생학교는 그대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이 채널에 모여 있다. 그대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주변의 누군가에게도 전해주길 바란다. 지금 관계에서 지쳐있는 사람이 있는가? 늘 만만하게 보인다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착하게 살려다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라.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될 것이다. 다산의 인생학교는 그대와 함께 걷는다. 100만 명의 구독자가 되는 그날까지 정약용의 지혜를 그대의 삶에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대가 곁에 있어 주길 바란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 정약용의 가르침으로 오늘 하루도 그대의 중심을 지켜라.